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입니다. 1. 복사의 달인은 한국을 능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이 미쳤나? 1. 비 오는 날 뜨지 못하는 종이 비행기. 그게 중국산 스텔스 종이 비행기. 솔직히 중국은 러시아 엔진 역설계하고 미국 기술 해킹으로 기술은 다 보유했음. 하지만 문제는 재료 기술 아무리 설계도를 훔쳐도 재료 기술은 안 나와 있는 거니. 중국 철강을 보면 아는 거 아님 철강이 엔진이 되는 건데 중국 철은 내구도 최악. 아무튼 중국의 재료 기술이 올라가면 언젠간 엔진을 개발할 것임. 그런데 몇백 년 후. 안녕하세요. 중국이 갑자기 한국의 KF-21 전투기를 집중 보도하며 긴장감을 나타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뛰어나다는 제이젠 20 스텔스기까지 보유한 상황에서 이런 반응은 의외라는 분석입니다. 중국은 KF-21의 스텔스 성능, 속도, 장착무기, 이사레이더 등의 촉각을 곤두세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국이 공개한 한 장면 때문에 대충격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중국이 경악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소유한 3세대와 4세대 이상 전투기는 약 1400km. 미국, 한국, 일본이 제1도련선 근처에 배치한 전투기보다 2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1도련선은 오키나와에서 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으로 미군이 첫 번째 방어 라인으로 설정한 곳입니다. 중국은 F-35가 뛰어난 스텔스 성능을 갖췄지만 배치된 숫자가 수십 기에 불과하다며 대규모 전투 발생 시 수적으로 제압할 수 있다는 희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본토가 제1도련선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어 군대를 옮겨올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나타난 사건으로 항공모함에서의 전투기 운용도 한계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달 남중국해에서 훈련 중이던 F-35C 전투기가 항공모함에 착륙 중 사고를 냈고 작년 11월에는 영국 항공모함에서 F-35B가 이륙 중 바다로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중국은 주변국의 전투기 직접 배치 동향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중국 언론들은 한국의 KF-21 시제기 3호가 모습을 드러냈다면서 당초 예정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 6월쯤 첫 비행을 한다는 소식을 대서특필한 바 있습니다. 미국 F-22 스텔스기와 유사한 형상을 하고 있고 5세대에 준하는 4.5세대 전투기라고 소개하며 성능을 자세히 분석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사레이더 등 통합 전자전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탐지거리는 약 200km로 1m 미만의 표적도 선명하게 볼 수 있다며 중국이 개발한 이사레이더보다 우수한 성능일 수 있다는 경계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외신들은 중국이 한국 무기 체계에 관심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최근 공개된 KF-21 영상에서 경악한 부분은 한국이 2인승 전투기를 벌써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세 시제기와는 달리 네 번째 시제기는 2인승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군사 전문 블로거는 한국인은 너무 빨라. CJ-3호기와 4호기가 공개됐고 2인승 모델도 있었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세 번째 시제기는 파란색 배경에 빨간색과 흰색으로 된 독수리가 그려져 있고 네 번째 시제기는 황금색과 검정색 무늬가 새겨져 있어 블랙 이글스를 떠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은 KF-21 전투기의 2인승 설계가 무인기 군집 작전을 지휘하려는 한국의 목적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며 기술력에 감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홍보 영상 속에 무인기 실루엣 모습이 포착된 것을 강조하며 개발이 동시에 되고 있음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스텔스 무인 전투기와 연동한 복합 운영 체계 멀티멈티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군사 블로거는 한국이 시제품을 한 번에 5대나 제작하고 심지어 1인승 6대와 2인승 2대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새 항공기를 개발하기 위해 1에서 2개의 시제품을 만들고 첫 비행에 성공하면 설계를 조정해 차차 제작하는 방식을 쓰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자랑하는 J-22 1인승에서 2인승으로 발전하는데 거의 10년이 걸렸다는 점에서 한국의 속도는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1인승 전투기를 2인승으로 만드는 과정은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체의 공기역학적 특징이 크게 달라지므로 재설계에 가까운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또한 최첨단 스텔스기에 2인승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11월에는 J-20 전투기의 2인승 시험 비행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중 조종사 2명이 탑승하는 기종은 J-20이 유일합니다. 미국은 1990년대 F-21 랩터의 2인승 버전을 개발하려다가 비용상의 이유로 포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F-35 등을 능가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다며 자랑스러워했죠. J-20은 2011년 시험 비행을 한 뒤 2016년 주하이 에어쇼에서 처음 공개된 바 있습니다. 그 후 제작 대수를 늘려 현재는 150대 정도를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측은 2인승 스텔스 전투기가 미래 전장의 지도를 바꿀 것이라는 언급까지 했습니다. 한 명은 조종을 맡고 다른 한 명은 무인기 등을 운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J-20은 현재 무인기 운용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벌써 2인승을 만들어 이를 시도하려 하니 시진핑까지 놀란 상황입니다. 한국의 전투기 개발 모습을 직접 확인한 중국인들도 경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첨단 기술로 이를 만들었다니 F-22보다 더 강력하다고 들었습니다. 스스로 개발해낸 용기는 여전히 격려받을 만하다. 한국은 여전히 위대하다. 한국은 반도체 산업이 매우 발달했기에 5세대 전투기 제작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절대 청나라의 정신으로 이웃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그들은 가난한 상황에서도 크게 발전했다. 세계 3위 자동차 회사, 세계 2위 조선산업, 반도체와 철강 등에서 엄청난 도약을 했고 지난해 세계 6위의 무기 수출국이 됐기에 겸손하게 배워야 한다. 이렇게 한국 전투기를 무시하기보단 대단하다고 보는 반응이 상당했습니다. 한국은 향후 성능 개량을 통해 내부 무장창을 새로 만들고 일부 센서를 매립해 완벽한 스텔스 전투기로의 변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은 한국이 러시아와 협력해 해당 기술을 확보할지도 모른다며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가 항공우주 분야에서 오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된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5세대 수수호이 57을 만들 때 한국에서 일부 전자부품을 수입했다며 이런 관계를 고려할 때 한국의 기술 확보는 시간 문제일 수 있다고 분석한 것입니다. 사실 러시아의 스텔스 전투기 능력은 이미 엄청나게 올라서 있습니다. 러시아는 작년 초 수-57의 제작 공정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은 극비무기로 분류되어 왔기에 공개를 꺼렸었지만 이제는 자신감을 보인 것입니다. 각종 부품들이 장착돼 완성되는 장면, 랜딩 기어를 테스트하는 모습, 완성된 기체가 활주로를 이륙하는 장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02년 본격 개발을 시작해 20년이나 걸려 완성을 해낸 상황입니다. 대당 가격은 5천만 달러로 F-22의 4분의 1이고 F-35의 절반 수준입니다. 펠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며 F-22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해낸 것이죠. 현재까지 10여 대가 생산됐으며 2028년까지 76대 도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러시아 기술력이 한국에도 적용될까 중국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중국 전투기 또한 초기 소련 전투기를 모방하며 성장을 한 바 있습니다. J7과 8은 많은 전투 과정에서 우위를 잃었고 3세대 전투기 J10, 11로 전환했죠. 1998년 첫 비행에 나선 3세대 전투기 J10은 이미 20년이 넘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J25와 16의 등장으로 중국은 4세대 전투 능력을 갖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4.5세대 전투기를 완성해내는 순간 이런 전투기는 쉽게 무너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결국 5세대 전투기인 J-20을 더 빨리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중국 언론은 KF-21이 F-16을 대체하는 스타 수출 전투기가 될지도 모른다며 중국 샤오룽 전투기 수출의 최대 적수가 될 것이라는 보도까지 했습니다. 중국도 파키스탄 등에 무기 수출을 하는 등 일정 부분 성과를 냈지만 한국의 무기 수출 실적은 더욱 엄청나다며 놀라웠습니다. T-50 고등훈련기와 K9 자주포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뒀고 최근에는 UAE에 중거리 방공 미사일 천궁이를 수출했다는 소식까지 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KF-21이 중국 샤오룽 전투기 수출의 주요 상대가 될 것이라며
우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샤오룽 전투기는 한국 전투기에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는 1999년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 개발한 전투기인데 대다수 중국 부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엉성한 성능에 해당 전투기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가격밖에 없었습니다. 대당 150억 원에 불과해 가난한 나라들에게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걸 구입한 파키스탄은 사기를 당했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습니다. 2019년 인도와의 전투에서 소련제 구식 전투기에 압도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내구성과 정확도가 엉망이고 낮은 무기 운반 능력이 확인되며 총체적 난국에 빠졌던 것입니다. 샤오룽 전투기는 J-20을 개발한 중국 항공기 그룹의 수출용 전투기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수출용으로 만들었던 FA-50 전투기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입니다. 중국의 한 해 국방비는 한국의 5배 정도인 2,500억 달러 수준인데 그럼에도 한국이 엄청난 속도로 중국의 전투기 능력을 따라잡고 있어 그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J-20 스텔스기를 한국과 일본을 겨냥해 산등 반도에 배치해 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KF-21 전투기가 보다 완벽한 스텔스기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KF-21의 고도화에 엄청난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구조시험동에선 내구성 시험이 한창입니다. 볼트와 너트를 고정하기 위한 구멍만 10만여 개이기에 실제 상황에 맞먹는 압력을 10만 번이나 반복해 날개의 손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투기 수명은 30년이지만 75년까지 견디는지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KF-21은 향후 4년간 2200여 회 시험 비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고도화 비행거리, 이륙 중량 등을 점차 늘려가는 방식으로 완성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국마저 떨게 만드는 한국의 전투기 개발 속도 하루빨리 능가해버리길 바랍니다. 중국은 군사과학기술이 아직 완전한 5세대기를 만들기에는 부족하거나 개발 중에 있기에 현재 만들 수 있는 수준으로 시제품을 만들어 놓고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나가죠. 더군다나 중국에서 개발한 엔진의 신뢰성과 성능 부족은 5세대 전투기에 장착될 엔진 성능에 크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J-20에 대한 기대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J-10 전투기에 장착된 중국산 엔진은 추력 1.5톤급 WSCP 타이양태이항 엔진을 장착하여 사용할 수도 있지만 기술력의 부족으로 러시아산을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러시아의 엔진을 모방한 또 다른 엔진 이 확률이 아주 높죠. 엔진 부분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중국의 기술력이 부족해 추력 위주의 엔진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스텔스 기능이 추가된 엔진 장착은 아직 멀었다는 것을 뜻하죠. 레이더 J-20의 레이더는 현재 알려진 것이 없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마도 능동위상 배열이사 액티브 일렉트라니칼리 스캔드 어레이 레이더가 장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레이더는 타입 1475라고도 불리는데 레이더 출력과 안테나 면적 면에서 미국의 F-22 랩터 전투기에 장착되는 어넵 77 레이더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랩터와 비교해서 레이더의 수신기나 프로그램은 떨어질 것으로 보여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또한 스텔스 전투기는 적에게 탐지되지 않기 위해 전파와 열, 적외선과 소리 등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여러 신호를 감출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기술력은 부족한 상황 같습니다. 때문에 랩터뿐만 아니라 F-35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수라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죠. 결과적으로 랩터와 상대하기에는 J-20은 우리가 보유한 KF-20이라고 F-35보다 떨어진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물량만 아니라면 중국으로부터 충분히 우리의 영공을 지켜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투기 외형이 비슷해 보이긴 했지만 확실하게 표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말이 많은 기종이죠. 강한 인상을 남긴 5세대 전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산이라 그렇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이런 모방의 모델들이 자꾸 늘어나는 중국산 무기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모방은 창조의 아버지라는 말처럼 모조품을 많이 만드는 중국이 또 어떤 기술력을 확보할지 두려운 상황이니까 비 오는 날 뜨지 못하는 종이 비행기 그게 중국산 스텔스 종이 비행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